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아들. 예, 기업은 몰라도 개그는 좀 아는 MC 개그맨 이상준입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하는 예비 취준생 박세림입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지고 있는 강민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1월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벌써 이제 1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눈 감았다 뜨면은 아마 12월일 거예요. 예, 이만큼 세월이 빠른데 새해 첫 번째 달 쌤 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왜냐면 1월 달에서 많은 취준생들이 서로 같은 취준생들끼리 약간 라이브 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 놀면은 나도 좀 놀아도 되지 않나? 저 친구 열심히 하면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돼. 요런 심리가 약간 있을 것 같아서 솔직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솔직히 금토일은 놀고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빡세게 공부하고 있어요. 안심되게 다 라이브 네네. 들으니까 네네. 약간 나 놀았다라고 약간 안심되게 그렇게 아, 얘기하는 네네네. 것도 나쁘지 않은 네, 것 같아서. 가끔은 4일도 놀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진짜로 이제 2월이면 3반기 공채가 한 달 진짜 코앞으로 다가온 거잖아요. 예. 이번 공채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선생님? 일단은 사기업은 수시 채용이 강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달 말에 보통 공채가 시작이 되는데 이미 주요 기업들의 수시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공채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수시 채용에 맞춰서 우리 지원자분들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공공기관은 역대 최다 규모로 채용을 진행하면서 나쁘지 않은 이제 채용이 진행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국가공무원의 7급 시험이 이제 피셋형으로 바뀌면서 해당 공무원을 준비했던 친구들도 공공기관에 이제 NCS 필기를 응시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다지게 되거든요. 더욱더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릴 것 같아서 준비된 지원자들에게는 더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지원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런 상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예. 하지만은 매번 그랬잖아요. 예.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없었어요. 항상 우리가 역경을 이겨내고 이런 것들을 다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끝까지 열심히 취준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강쌤의 예정어리 지도를 받을 자소서 프로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김소미, 학력 부산소재 4년제 졸업 유예, 메카트로닉스 공학 전공, 나이는 24세, 지원 기업은 SK 하이닉스, 향후 지원 기업은 반도체 분야 양산 기술 직무, 경험 경력 학점 3.87, 대외 활동 3번에서 4번, 멘토링 다수, 해외 봉사, 반도체 교육, 6시그마, 토익 940, 오픽 IH, 운전면허 2종 보통. 고민은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정성껏 쓴 자소서인데 광탈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지난 하반기 SK 하이닉스에 지원했던 김소미 학생의 프로필이었습니다. 우리 강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나름 이제 전공 분야에 대해서 학습도 꾸준하게 하고 이력도 이런저런 부분들을 좀 챙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학도 이제 이공계 학생 지금 굉장히 높고요. 자기소개서가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정성껏 썼는데 정성껏 쓴다고 다 서류 합격하는 건 아니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다고 자소서를 대충 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이공계 학생한테는 상대적으로 자기소개서가 덜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소서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어떤 이력적인 측면에서 이 산업과 직무에 대한 어떠한 역량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가산점의 요소가 명확하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도 자소서를 먼저 확인해 보기 전에 우리 취준생 통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칭 이제 취준생 통신원이죠. 우리 세미 씨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SK 하이닉스에 대한 소식이고요. 네,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연히 취업 경쟁률도 높아질 텐데 합격 가능성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남다른 취준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은 개개인마다 이 전략이 좀 바뀔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관련된 분야로 지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전공에 대한 일치도와 그 다음에 해당 전공 교과목에 대한 성취도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관련된 교육이나 그다음에 경험, 경력상 그리고 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부분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그 자기소개서에 대한 것들이 뭐 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굉장히 꼼꼼하게 자기소개서를 평가한다라고 이제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에 대한 부분을 잘 쓰기 위해서는 분명히 스펙도 필요해요. 특히 SK 하이닉스의 3번 항목을 잘 쓰는 게 중요한데 그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좀 표현해야 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지원자가 본인이 갖고 있는 노력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노력의 성과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연결해서 또 표현하는 것도 병행하면서 준비를 좀 해준다면 조금이라도 더 이 취준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 직무도 직무지만 직무에 적합한 전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느 정도의 전공 일치도를 감안하면서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받았는데요. 지난 하반기에 SK 채용 직무 중에 유틸리티 기술이 빠졌대요. 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상반기에 채용을 다시 진행하는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업이 어떻게 채용을 진행할 건지를 예측한다라는 건 그 현직자도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을 거거든요. 하지만 이 유틸리티 직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기계공학과를 베이스로 해서 많이 채용하는 곳인데 아무래도 이 전자 쪽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 반도체 기업의 채용 특징상 상대적으로 좀 적은 규모를 채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쪽 분야로 많은 인원을 채용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채용이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 번 생각했을 때 지금 뭐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주가가 굉장히 뭐 역대 최고치를 뭐 이제 경신하고 있고 주가는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수로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와 함께 더 많은 사람을 뽑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채용을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 순위로 다른 직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회사에 지원하려면 뭐부터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일단은 반도체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밸류체인상 영역이 굉장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품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를 만드는 어떤 장비라든지 이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의 어떤 산업의 밸류체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본인이 어떤 영역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조금 정하시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표하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지원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외국계 장비 회사라든지 국내 장비 회사들도 꽤 건실한 데가 많이 있으니까 관련된 분야도 같이 지원하시면서 좀 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취준생 통신 확인해봤고요. 예, 이제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항목은 4번입니다. 예,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서 다양한 자원 활용, 타인의 협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며 팀워크를 발휘하여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에 대해 서술하시오입니다. 우리 강성 선생님이 한번 첨삭을 해주실까요? 네. 다수결로 이뤄낸 성공적인 드론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저는 팀워크를 이야기할 때 다수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내용을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여기서부터 이제 주중에서 읽어줘야 될 부분인데 팀원들과 토의를 하였고 팀원들은 각자 다른 방법들을 주장하였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저는 의견을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겠죠. 다수결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정했다. 자, 다수결을 정했다라고 했는데 이 방법이 참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도 제일 마지막 거꾸로 세 번째 줄 네. 팀원들도 지쳐갔지만 여기까지가 제가 봤을 때 상황 설명이야. 이 전체 글에. 예. 그럼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드론의 충돌 없이 잘 피할 수 있었다. 뭐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는 어떻게 팀원들의 협력을 이끌었다라는 게 지금 저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맨 마지막 단락이 이러한 모든 것은 저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이었겠죠.
하지만 팀원들과의 소통, 협업을 통해 팀원과 소통과 협업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인지 위에 나와줘야 되는데 제 눈으로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안에 팀원들과 토의했고 각자 다른 방법들을 주장했고 그걸 다수결을 통해서 해결했다. 그 부분 말고 없어요. 노력한 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정성껏 잘 썼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아쉬운 게 본인이 주변 사람들의 팀워크 그리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까지 했다라는 거 그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사실은 거의 지금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게 이 많은 글자 수를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글자 수에 비해서도 명확하지가 않고 글자 수를 고려 안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강조가 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참 아쉽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뒷부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네요. 취준생 여러분도 언짢아하지 마시고요. 이 모든 게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거니까요.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기분 언짢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다스 공식 첫 번째죠. 평가 의도 파악하기입니다. 세미 씨가 이제 4번 문항의 평가 의도는 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SK 그룹 조직 내에서 팀워크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 맞나요? 네, 이 부분은 뭐 명확하게 이제 아까 드러난 거기 때문에 팀워크라고 하더라도 기업마다 요구하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라면 어떤 팀워크를 요구할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더 좋을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평가 의도를 파악했다면 다음은 소제목인데요. 소미 학생이 쓴 소제목은 어떤가요? 네,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다수결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소제목을 쓰는 방법은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본인의 팀워크의 노하우와 그 다음에 전체 내용에 대한 성과를 요약한 노하우 플러스 성과 요약형 이게 소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는 패턴은 좋은데 내용이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두 분께서 한번 또 기가 막히게 잘 써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1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소제목을 써보시죠. 저는 시간을 재겠습니다. 1분까지 필요한가요? 사실 다수결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건 그렇죠. 아닌가? 아니, 저도 다수결만 바꾸려고 했는데 세미 씨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힌트 줘요? 하나 알려줘요. 다수결만 뭘로 했지? 가반수. 과반수? 비슷한 거 아니에요? 10초 남았습니다. 됐다. 네, 저희 다 됐습니다라고는 얘기 못 하겠고요. 예, 빨리 하시죠. 저는 다 됐습니다. 진짜요? 네. 저도 다 됐어요. 이제 다 됐습니까? 네. 1시간 걸리셨나요? 먼저 하시죠. 먼저 할까요? 가위가위보? 예? 네. 다수결로 하시죠. 네. 누가 먼저 할까요? 먼저.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원래 같았으면은 이 소제목이 참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거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 나는 이제는 선생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팀워크로 이뤄낸 성공적인 드론쇼라고 바꿨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꿨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세미 씨는 어떻게 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없어요. 저도 틀릴 수 있어요. 우리 항상 이렇게 한다면 둘 다 일단 틀렸잖아요. 본인 생각을 네. 얘기해 주세요. 일단 해볼게요. 다각도의 시도 끝에 이뤄낸 성공적인 드론쇼. 다각도. 일단은 그 상준 씨 얘기한 거는 네. 그냥 무난한 무난한 소제목. 틀리진 않았지만 아주 지극히 무난한 게 무난한 거. 팀워크로 이뤄낸 성공적인 드론쇼라는 거. 팀워크라는 건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미 문제에서 이 키워드를 요구한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30% 빠지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니까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주 기본적인 이제 그런 부분이었고 다각적인 시도 끝에 이렇게 됐는데 다각적인 시도라는 게 뭔가 팀워크를 할 때 우리 지원자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본다니까 그런 걸 암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좀 더 팀워크의 노하우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팀원들의 동기부여를 통한 뭐 시너지 극대화 약간 뭐 이런 느낌이라든지
나의 희생으로 뭐 팀원들이 자기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 약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요약돼서 강조해 주는 것도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다스버피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세미 씨, 소미 학생이 쓴 자소서를 보고 이런 일은 참 잘할 수 있겠다 싶은 것 혹시 보였나요? 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자소서는 잘 쓸 수 있겠다? 그런 되게 생각을? 많이 요구되는 예. 자소서는? 강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셨나요? 이게 소미 학생의 직무 능력이 이렇게 보였을까요? 자소서에서? 예. 제 생각에는 우리 학생들이 그 직무 능력과 관련된 소재를 선택해서 또 팀워크를 강조하려고 하실 텐데 그렇게 하면 더욱 좋고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즉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팀워크 역량을 강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소재를 선택하셔서 구체적으로 이 팀워크에 대한 부분 본인의 생각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소미 친구의 자소서 중에서 네. 팀워크에 대한 역량을 증명하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네, 그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저는 의견을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수결을 통하여 해결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 이 문장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의견을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수결을 통해서 해결하기 이전에 각각의 팀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좀 더 명확하게 편안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했고 어떠한 희생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구성원들은 좀 더 편안하게 자기의 생각을 또 팀을 위해서 제안하면서 더 좋은 의견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등등등 뭔가 주변의 팀원들이 더 좋은 의견을 팀을 위해서 내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미리 어떠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좋은 환경을 구성해서 아니면 어떤 뭐 시간이라든지 스케줄을 잘 조정해가지고 등등등 팀을 위해서 뭔가 희생, 팀원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게 더 드러나야 돼요. 그 부분을 좀 강조하시면서 위아래를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각인시켜라인데요. 소미 학생의 자소서는 인사 담당자들에게 어느 정도 각인이 됐을까요?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각인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평가자가 좀 더 수월하게 글을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내용들을 보시면 뭐 단락으로 구분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평가자는 여러분들 단락을 구분한 걸 확인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제목을 좀 더 나눴으면 좋겠어요. 상황과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걸 해결했는지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소제목을 강조함으로써 좀 더 가독성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황을 최대한 줄이시고 생각과 행동을 좀 구체화하는 부분들 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특정 문장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을 좀 바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제목 말고 조금 내용적으로 더 각인하면 좋은 부분이 있을까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맘만 먹고 줄이면 여기 지금 보면은 불필요한 교사도 엄청 많은데 팀을 이뤄 3D 프린터 및 드론의 작동 원리 빼세요. 드론 작동 원리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런 것들을 다 줄이시는 게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는 좀 도움이 되겠죠. 자, 이번엔 쉬는 시간 대신 물어주마 시간입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묻기에 좀 민망한 그래도 궁금한 질문들을 우리 세미 씨가 대신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코로나 사태로 채용이 어려운데 반도체 분야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상반기 공채에 혹시 채용 인원이나 분야가 더 늘어나진 않을까요? 일단은 충분히 그렇게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데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공채 인원을 늘리는 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에서도 석박사급의 이공계 경력자들 굉장히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입 인원들은 덜 채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거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인원을 채용했었고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더라도 만약에 조금 이게 보수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예년만큼 이상은 뽑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분야로 지원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의 어떠한 역할에 좀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 그리고 완전 기본적인 질문인데 아까 전부터 질문하고 싶었던 게 예. 너무 기본적인 거면은 저희 두 시청자들이 화냅니다. 제가 보기엔 시청자들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미 씨 그것도 몰라요? 뭐 시청자들이 저것도 모르는 거는 좀 아니지 않아? 그러면서 이 자리를 또 탐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잘 생각하고 질문하셔야 돼요. 예. 네. 가시죠. 그 전공이 메카트로닉스 공학이잖아요. 네. 저는 이런 전공을 처음 들어봤는데 네. 어떤 전공인가요? 나이스 질문. 네. 가겠습니다. 궁금했어요 이거. 기계공학,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전자공학 이런 건 예. 들어봤는데 예, 나이스 메카트로닉스? 질문. 예. 제가 좀 졸업한 지 좀 예. 돼서 모르는 건가요? 다 영어로 해줘요? 나이스 퀘스천. 일단 아까 제가 이제 프로필 얘기할 때 네. 기계공학과 이제 전자 혹은 전기 쪽 네. 관련된 분야들을 융합해가지고 배우거나 학부 내에서 세부적으로 해당 전공을 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마다 다 이제 자기 대학교의 어떤 특색 있는 전공을 개발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이름들을 굉장히 조금 이렇게 유니크하게 가져가려고 해요. 왜냐면 그게 또 차별성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메카트로닉스 공학이라고 해서 뭐 전자와 그 다음에 기계를 뭐 물론 이제 다른 전공 단일 전공에 비해서 좀 더 배울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3학년 됐을 때는 학교에 따라서 또 세부적으로 기계와 전자를 나눠 가지고 또 공부하는 또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 면접 때 우리 지원자들의 전 학년 이제 전공 교과목과 그 다음에 교환 교과목에 대한 모든 학점을 다 보면서 면접을 진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전공들 뭐 특이해 보이실 수는 있는데 뭐 대학교마다 이런 굉장히 유니크한 전공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쉬는 시간 활약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쓰는 자소서 다스 3법칙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자소서를 다시 써봐야겠죠. 강쌤이 뽑은 광탈의 원흉. 소미 학생이 쓴 자소서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드론을 조종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고 충돌이 발생하여 팀원들도 지쳐갔지만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드론의 충돌 없이 잘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인데 저와 세미 씨가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더 드려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까? 네.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번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하십시오. 드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고 충돌이 발생하여 팀원들도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면서 팀원들과 다 같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분석했고 그 결과 드론을 충돌 없이 잘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저도 약간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약간 더 뭐 좀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만은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썼으니까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드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고 충돌이 발생하여 팀원들도 지쳐갔지만 제가 약국에 가서 피로회복제를 사서 팀원들에게 나눠주며 우리 점도 해보지 않을래? 라고 팀원들의 사기를 붙돋아서 다시 한번 팀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회의를 끝에 몇 번의 시도 끝에 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하지만 뭐 근데 피로회복제- 어떤 의도를 네, 저 눈길을 사로잡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래요? 제 글이 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래요? 제 글이 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좋아 보여서. 제 글이 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저 어떤 의도인지는 좋아요. 알겠죠.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건데. 예. 사기를 북돋아서. 내가 아니라니까? 일단은 상준 씨의 답변이 예. 뭐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피로 회복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포인트는 내가 팀원들의 어떠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죠. 먼저 자발적으로 뭔가를 희생하려고 하느냐, 맞아요.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예. 지금 일단은 피로회복제를 사기 위해서 내 돈을 투자한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피로회복제를 사러 가는 시간을 희생했다라는 거 하나. 예. 물론 그 희생이 굉장히 소소하고 이런 예. 물질적인 부분으로서 이렇게 어필하는 거는 제한적이겠지만 피로회복제를 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발적인 희생을 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그 부분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적절한 표현이에요. 예. 근데 아까 세미 씨가 얘기한 거는 쉬면서 다 같이 했다.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다 같이 어떻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뭔가를 더 했느냐를 지금 강조하라고 했었는데 또 같이 했다라고 해버리니까 자꾸 팀워크를 나의 팀워크가 아니라 우리의 팀워크로 이걸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세미 씨가 점점 좀 좋아져야 되는데 상태가 조만간에 한번 등짝 스매싱한테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건 어때요? 팀원들을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분석해 왔다. 그건 좋죠. 그다음에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예. 좋아요. 적절한 표현이에요. 아, 그것도 다른 그것도 생각을 하셨어요? 지금 강쌤한테 아, 근데 늦었어. 늦었어. 독설 들으면 독서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진짜 독서를 들으면 나중에 운다 울어. 진짜. 한번 저희 강하게 갈 때 독설 한번 이제 가죠 이제. 예. 다음은 독설 특집. 다음에도 이렇게 하면 독설 가요. 다음에 제가 정색해가지고 진짜 갈구겠습니다. 예? 좀 더 열심히 한번 분석해볼게요. 독설 듣기 싫으면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습 복습 철저히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SK 하이닉스에 지원했다가 안타깝게 탈락한 우리 김소미 학생의 자소서를 다스베이더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유념해야 할 부분을 우리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죠. 참 방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지원자가 이제 정성을 다해서 글을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뭐 지원자분이 자기소개서 형편없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나와주면 너무 좋은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본인의 노력이 오히려 이게 더 악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원자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황 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적어버리면서 정작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자소서가 완성된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자 자소서만 좀 더 보완하면 저는 나중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팀워크가 좋은 사람이다라는 걸 기업에 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 공식 평가원들을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잊지 마시고요.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가르쳐주마.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